7번 A가 B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하는 거를 찾으래요. 자, 이거 풀 때는 무조건 맞아야지. 얘는 맞고 이때는 틀리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인데 둘 다 양수일 때, 그리고 하나는 둘 다 음수일 때, 세 번째는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로 나눠서 해봅시다. 자,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숫자 여기서 푸는 게 편하니까, 자, A가 4고 B가 2일 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4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번에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해봅시다. 자, 일단 AB가 둘 다 양수일 때, 자, 두 개, 요거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부호가 같을 때는 성립합니다. 이게 같을 때는 역수가 되면서 방향이 바뀌어요. 자, 얘도 부호가 서로 같을 때는 얘를 뒤집으면 방향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되면서 방향이 바뀌고요. 요걸 조심해야죠.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얘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요게 4분의 1,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1번 같은 경우는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C의 부호가 정확하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지 않고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2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은 요 세 가지를 다 해보시면은 얘를 세제곱하고 얘를 세제곱하면 얘는 64가 되고 여기는 8이 돼서 성립하죠. 자, 여기는 부호는 그대로고 세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4, 여전히 마이너스 8, 왼쪽이 크죠. 그 다음 부호가 다를 때는 역시나 양수인 세제곱이 되니까 얘는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A제곱, B제곱. 자, 부호가 같을 때, 지금 둘 다 양수일 때는 성립을 하고요. 제곱하면은 16과 4가 되면서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호가 음수이면서 같을 때는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16이 되면서 방향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틀린 표현이 되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제죠. 자, 같은 수를 더할 때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로 푸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과 5번. 9번. 자, 9번 문제. A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B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2A-B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할 때는, 자, 일단 2A의 범위를 찾아주시고요. B의 범위 따로 찾으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2A의 범위를 찾읍시다. 자, 양변에 2배씩 해주면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식에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푼다든지 할 때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게 했었는데 부등식에서는 더하기는 되지만 빼기는 안 되기 때문에 이 B하고 B의 범위하고 마이너스 2, 요 범위를 그대로 빼주시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B의 범위를 찾아서 2A 마이너스 B를 2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형태로 만들어서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B의 범위를 찾아주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방향이 바뀌고요. 자, 마이너스 7이었던 게 왼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2였던 게 오른쪽으로 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더해주면은 부등식 성질이 깨지지 않으면서 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은 마이너스 5, 오른쪽 가운데는 2A 마이너스 7, B, 그 다음에 여기 12.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르게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식으로 푼 거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자, 2A하고, 지금, 자, 2A하고 B를 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은, 얘가 가장 큰 수, 얘가 가장 작은 수를 뺐을 때,
가장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큰 10하고 b의 가장 작은 마이너스 1을 뺐을 때가 가장 큰 값. 그래서 1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여기가 가장 작은 수를 구하고 여기 가장 큰 수를 대입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2고 그 다음에 b 중에서 가장 큰 값은 7이므로 2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도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전히 2번. 2번 끝. 18번. 다음 부등식에 푼 것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게 지난번 3월 성취도 평가에서 나왔을 때 일부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이번에 풀이를 또 찍게 됐는데요. 자, 부등식을 푸는 거, 방정식 푸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야. 일단 여기 잠깐 보시면 ax-b는 0이라는 풀이와 ax가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를 풀 때 일단은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어? x는 좌변, x가 없으면 우변 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있으면 좌변, x가 없으면 우변을 넘겨주고, 자 마지막으로 a가 0만 아니라면 우리는 무조건 a로 b를 나누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0만 아니라면 무조건 나눌 거야. 여기서 a분의 b를 만들어 주고, 항상 생각을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으니까 만들고 나서 고민하란 말이야. a가 과연 양수냐 음수냐, 그거를 판단하고 여기 방향을 바꿀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너무 급하게 푼다고 요거 따라서 이렇게 바로 붙지 말고 항상 이거 모양 만들고 그 다음 부도 방향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얘도 똑같이 풀 수 있겠죠. 1번. 자, a가 양수야. 큰 문제 없죠. 자,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ax가 2a보다 크다면 x는 a분의 2a가 될 건데, 아까 얘기했죠? 잠시만 생각해 보라고. 너무 a로 나눴을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 봤을 때 양수니까 그대로 적어 주고요.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2번. 자, 얘도 자 무조건 x는 남겨두고 a로 나눠줄 건데, 과연 얘는 양수였을까? 봤더니 양수가 맞네요. 그럼 방향이 안 바뀐다. 그리고 나서 약분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3번도 ax가 마이너스 4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했죠? a가 음수였다. 아, 음수로 나눴으니까 방향을 바꿔준다. 그 다음에 약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4번. 마이너스 ax 5a보다 크다. 자,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a로 나눠주고 나서 고민하라고. 자, a가 양수였으므로 마이너스 a는 음수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음수로 나눴으니까 방향을 바꿔주고 그 약분해주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답이 있나 일단? 자, 1번은 2보다 크다. 맞고요. 자, 얘는 맞는 표현이고. 2번. 자,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맞는 표현. 3번도 x는 4보다 작다인데 여기서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이 1과 2분일 때. 자, 1차 부등식 일단은 두 번째 줄은 나중에 보시고 일단은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자,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4x 마이너스 6이 a보다 작고요. 자, x가 있으면 좌변, x 없으면 무조건 우변으로 넘겨주고, 자, 요거 x 4가 양수니까 부도 방향 그대로 놔두시고 나눠주면은 여기까지는 일단 준비됐고요. 자, x의 범위 찾았죠?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이 1과 2분일 때, 그럼 한번, 자, 얘는 지금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도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자연수가 시작이 1부터 시작하니까 대략 여유 있게 0부터 1, 2, 요 정도 잡아주고 나서 1, 2를 포함해야 되는데요. 자, 1과 2를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은 수직선 한번 그려보는 거야. 왼쪽 방향으로. 자, 여기쯤에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정수 위에다가 화살표 그리지 말고 사이에다가 그려보란 말이죠. 요렇게 그렸을 때 자연수가 1, 2, 3 잡히네요. 그럼 요거는 원 문제의 의도에 벗어나니까 얘는 안 되고, 그럼 다른 수직선을 또 그려보면 되겠지. 자, 요번에는 2하고 3 사이도 하나 그려보고, 요때는 어때? 1과 2를 만족하고 있죠. 그럼 얘는 만족한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1과 2 여기다 그려봤을 때는 자연수가 1밖에 없네. 그럼 요거는 안 되죠. 그럼 어디 있어? 요거의 값이 4분의 a 플러스 6이었는데 이 값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지금 보면은 2하고 3 사이에 2를 넘어가도 안 되고 3을 넘어가도 안 되고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대로 방향 범위를 잡아주면, 자,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등호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누가 등호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면, 자, 여기 보시면 x가 요거보다 작다고 돼 있죠. 그래서 2하고 3을 얘 대신 한번 넣어보라고. 자, x가 2보다 작다가 맞는지 x가 3보다 작다가 맞는지 해봤을 때 얘는 만족을 안 하고 요게 만족하죠? 그럼 여기다가 등을 하나 넣어주라고요.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우리 잘하는 거 부등식 푸시면 되겠네요. 양변에 4 곱하고 a의 범위는 양변에 6을 빼니까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21번 끝. 23번. 자, 23번 방정식의 해가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보시고요. 자, 해를 구하라고 했으면 해가 나왔으면 해를 구하면 되죠. 자, 해를 잠시만요. 네? 이거 밑에 24번 보이는 거좀 아, 그러니까 이거 내리겠으면 할 것 같은데. 얘를 지워야 되겠다. 네. 어차피 그 문제 아니니까. 그럼 다시? 23번. 자, 23번 방정식의 해에서, 자,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죠. 일단 해를 구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양변에 3을 곱해서, 자, x-7은 마이너스 12x 플러스 3a, x 있으면 좌변 13x는 3a 플러스 7. 자, x는 13분의 3a 플러스 7인데요. 자, 요걸로 읽으면 되겠네, 이제. 자, 해가 이건데, 이거가 마이너스 2보다 크지 않다. 이하란 얘기죠? 그러면은 13분의 3a 플러스 7을 범위가 마이너스 2 이하라고 잡아주고, 요거에 대해서 부등식을 다시 풀면 되겠네요. 자, 3a 플러스 7은, 자, 마이너스 26이 되고요. 자, 3a 7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3. 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1 이하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자, 24번.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일단은
부등식을 풀어보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3x가 있고요. 7x인데요.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 4x. a 플러스 5. 자, x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니까 방향 바꿔주고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해를 구했는데 얘를 만족한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얘를 수직선을 그려보면 자, 부도 방향이 작다죠. 그럼 방향도 왼쪽으로 갈 텐데, 자, 여기서 수직선을 그려보면, 하나표를 그려보면, 자, 여기는 자연수 1이 존재하죠. 그럼 요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는 자연수를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얘는 만족하고요. 하나 더, 0을 지나서도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도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디서든 이제 여기서는 여기 1을 지난 다음부터는 어디서나 상관없기 때문에 얘 범위는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의 범위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럼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해 보면 자, 요거의 값이 1이어도 되는지 한번 다시 해보면 되겠죠. 자, x가 1보다 작다.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죠. 그럼 여기다 등호를 넣어주고 자, 이거 a의 범위를 구합시다.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4. 자, 마이너스 a는 좌변에 없으면 우변 넘기면 되죠. 9.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자, 약속 문제죠. 요 마름모처럼 생긴 이 연산 기호의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첫 앞에 있는 거는 3배를 해주고 뒤에 있는 거는 2배에서 빼자. 자, 이건 똑같이 여기는 앞에 있는 거는 3배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2배에서 뺍시다. 자,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a. 여기까지 됐고요. 그게 7 이상이다. 자, 간단하죠? 자, x가 있으면 좌변, x 없으면 우변 넘길 건데 3x 플러스 3,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자, 마이너스 x, x 없으면 얘와 얘하고 넘기고 자, 마이너스 2a. 자, 여기 넘어가면서 4 되고요. 자, x의 범위는 2a 마이너스 4 보다 작거나 같다 인데 x의 값 중 가장 큰 값. 자, 여기서는 주의할 게 뭐야? 가장 큰 값이라고 했어요.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도 아니고 그냥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x의 범위가 6 이하라는 거를 해를 준 거죠. 부등식을 해를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우변하고 여기 우변이 같으면 되므로 자, 2a 마이너스 4는 6이 돼서 a는 넘어가면 10이죠. a는 5.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끝. 29번. 증명사진이 몇 장인지 꼽으래요. 자, 얘를 x로 둡시다. 자, x 증명사진 전체 개수를 x로 두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11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랍니다. 일단은 전체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먼저 구해야 되니까 기본요금 15,000원을 내고 나서 상황을 그리란 말이야. 자, 15,000원을 냈어, 내가 사진관에 가서. 그리고 나서 12장을 줄 거야. 그런데 나는 12장보다 더 많이 필요하니까, 자, 추가 요금이 필요하겠네. 자, 전체 장수에서 얘는 당연히 12장보다 많겠죠. 추가된 장수는 11을 뺀, 얘는 공짜로 줬으니까, 추가된 장수 x-12에다가 한 장당 가격 900을 곱해주고, 자, 요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장수로 나눠주면 얘가
평균 1,1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풀면 되겠죠. 양변에 x 곱해서 자, 15,000원 더하기 900x 자, x 있으면 좌변, x 없으면 우변 넘기고요. 마이너스 200x 얘 계산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4,200 그래서 x 마이너스 200으로 나누면 방향 바뀌고 21 그 답은 21장 이상 끝. 31번 보시면 뭐 연극 공연이 있는데 입장료가 원래 6,000원이래요. 그런데 30명 이상이면 20% 할인해 준다고 하고 몇 명 이상일 때 개인별로 입장하는 것보다 30명 단체로 입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개인별로 입장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몇 명 이상일 때 물어봤으니까 그 사람 수를 x라고 하면 원래 6,000원에다가 사람 수인 x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입장료는. 그런데 30명 단체 입장을 한다고 하면 원래 6,000원이고 30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20%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1 빼기 100분의 20을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놈을 비교할 건데 개인별로 입장하는 것보다 30명 단체가 더 유리하다는 거니까 더 싸야겠죠. 그래서 어때야? 더 작아야겠죠. 부등식 입장에서는 6000x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 안 하고 6000이라고 쓸게요. 6000 30. 그 다음에 여기는 100분의 8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유리하면 더 싸다, 더 작다. 그래서 여기 6000 똑같이 써주니까 6000으로 나눠주시면 여기는 x만 남고 이쪽은 계산해주시면 10 약분되고 또 10 약분돼서 오른쪽은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4보다 크다. 24명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명부터? 25명 이상부터 되겠네요. 32번. 지금 문제 보시면 무료 메시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초과 사용 문자지 메시지에 한 건당 요금이 30원이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초과 사용 문자 메시지가 몇 건 이상이어야 할지 문자하자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과 사용 문자지 개수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싸게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300건까지는 무료죠. 그래서 원래는 15,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추가되는 거를 x라고 하자고 했죠. 근데 하나당 30원이라고 했으니까 30 곱하기 x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자 하자는 어차피 600건까지는 무료로 되죠. 그래서 가격을 살펴보면 19,000원이에요. 그런데 문자 하자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려면 얘가 어떠해야겠어요? 더 싸야겠죠. 그래서 개수가 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실 때 공 하나 정도는 날려주시는 게 계산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3x가 되고 얘 2양 해주시면 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시면 3분의 400 되는데 133번 들어가고 3분의 1만큼 남네요. 그래서 몇 건 이상? 134부터는 문자 하자가 좀 더 이득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3번 문제 보시면 색칠된 부분이죠. 삼각형 APD면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바로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전체 넓이에서 이 부분하고 이 반대편 부분을 빼서 구해야겠죠. 전체 넓이부터 구해봅시다. 전체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공식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윗변은 6이고 아랫변은 4, 높이는 9라서 계산해 주시면 45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왼쪽 삼각형 구해보시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달려있고 BP를 x라고 놓으면 밑변은 x고 높이가 4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 해봅시다. 오른쪽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달려있을 거고요. 밑변을 표시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여길 x라고 되어 있고 전체는 9니까 9에서 x를 뭐 해주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9 빼기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긴 9 빼기 x 바로 써주시고요. 높이는 얼마예요? 6이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요거랑 요거랑 약분돼서 27 빼기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색칠된 부분을 구하려면 이 전체 넓이에서 이 두 놈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빼주시면 45 빼기 2x 빼기 27 빼기 3x일 때 항상 괄호 쓰시는 습관 가지시고요. 요게 22보다 같거나 작다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5 빼기 2x 빼기 27 플러스 3x 그 다음에 2항 해주시면 여기는 x만 남고 여기는 22 더하기 27 빼기 45니까 계산해 주시면 4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정답은 최대 길이니까 4cm가 되겠네요. 35번 문제 보시면 처음에 A 지점이 있고 반대편에 B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대요? 12km가 떨어져 있네요. 근데 처음에는 시속 3km로 갔어요. 근데 중간에 여기서부터 속력이 바뀌네요. 시속 얼마로요? 5km로요. 그래서 총 얼마 이내로 가래요? 3시간 이내로 가래요. 3시간 이내. 처음에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건 3km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최대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3km로 간 거리를 x라고 할게요. 여기선 거리가 x인 거죠. 여기 반대로 여기 속력이 바뀌는 지점부터 반대 거리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12에서 x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지점에서 중간 속도가 바뀌는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놈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속도가 바뀌어서 B까지 마무리되는 시간은 5분의 12-x가 되겠네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그래서 두 놈을 더했을 때 3분의 x랑 5분의 12-x를 더했을 때 총 3시간 이내니까 3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풀어주실 때 분수 섞여 있으니까 15 곱해주셔서 분수 날려주신 게 편하겠죠. 그래서 3배의 12-x 여기는 45 분배해줘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2x고 여기는 9니까 x라는 놈이 2분의 9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최대는 2분의 9, 뭐 4.5라고 쓰셔도 되고요. 단위는 킬로미터네요. 36번 보시면 두 지점 A랑 B 지점 두 개가 있는데 A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왕복을 한대요. 그래서 갈 때는 시속 2km로 가고 올 때는 시속 3km로 간대요. 그래서 전체 걸리는 시간이 2시간 30분 이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건 두 지점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뭐라고 할까요? X라고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하시면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근데 갈 때 걸리는 속력은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거리는 x죠. 그래서 갈 때 걸리는 시간은 2분의 x예요. 그 다음에 올 때 걸리는 시간 생각해 봅시다. 올 때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속력분의 거리인데 올 때는 속력이 3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3분의 거리는 똑같이 얼마예요? x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x. 그래서 2분의 x, 갈 때 걸리는 시간 2분의 x랑 올 때 걸리는 시간 3분의 x를 더해주시면 2시간 30분 이내인데 요거는 단위가 둘 다 뭐예요? 시간이죠. 근데 얘는 2시간 30분이라고
시간하고 분이 섞여 있네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시면 2분의 5시간. 그래서 여기다가 분모하고 분자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6을 곱해주시면 다 분모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3x, 여기는 2x, 여기는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풀어주시면 5x가 15보다 작다니까 x가 3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최대 거리는 3km가 되겠네요. 37번 문제 보시면 지훈이하고 정아가 같은 지점에 이렇게 있어요. 처음 출발 지점 이렇게 있는데 지훈이하고 정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대요. 근데 지훈이라는 놈은 시속 5km로 가고요. 정아라는 학생은 시속 4km로 간대요. 그래서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단위가 시속이에요. 시속. 그래서 단위가 시간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물어보는 건 여기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시켜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시간으로 통일할게요. x 시간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x라고 하시며 여기도 시간 똑같이 x죠. 그러면은 여기서 거리라는 거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4 곱하기 시간 x 4x가 되고요. 여기 지훈이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5 시간 x 그래서 5x가 돼요. 그래서 지훈이하고 정아가 총 떨어진 거리는 4x랑 5x를 더해줘서 9x가 돼요. 근데 이 9x가 얼마 이상이고 싶은 거예요? 4.5 이상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분수로 쓰시면 2분의 9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눗수만 주시면 되죠. 9로 나눠주시면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단위가 시간이죠. 그래서 2분의 1시간이라는 놈을 분으로 바꿔주시면 30분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8번 문제 보시면 일과 관련된 문제인데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푸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전체 양을 1이라고 보시면 승미라는 애는 혼자 하면 8일이 걸린대요. 8일. 그래서 승미라는 학생은 하루에 전체 양을 1이라고 했는데 8일 걸리는 거니까 하루에 8분의 1만큼씩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규호라는 학생은 12일이 걸리는 거니까 12일. 그래서 하루에는 12분의 1만큼 일하겠네요.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미가 며칠 이상 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승미는 하루에 8분의 1만큼 하니까 X1 한다고 하면 두 놈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8분의 1X가 될 거고요. 규호는 합쳐서 10일 동안 일하는 거니까 반대로 규호는 10에서 X만큼 빼준 만큼 일하겠죠. 그 다음에 하루에 12분의 1만큼 일을 할 거고요. 두 사람의 일을 합치면 전체 양은 1이니까 이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일을 마무리 짓겠죠. 그래서 요거 부등식 풀어 주실 때 분수 계산 귀찮으니까 24 곱해 주시면 여기 3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2배 10 빼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24 계산해 주시면 3x 플러스 20 빼기 2x 24 그래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한 4일 이상은 일해야 되겠네요. 39번 문제 보시면 200리터 통이 있는데 처음에는 8리터의 속도로 채우다가 그 다음에는 16리터의 속도로 물을 채워요. 그래서 20분 이내로 가득 채우려고 할 때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건 8분의 속도로 채울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x라고 할게요. 그리고 단위는 지금 다 분으로 통일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분으로 할게요.
그래서 8리터의 속도로 채우고 있으니까 시간을 x분이라고 하면 8x 되시는 거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16리터의 속도로 채울 건데 얘가 채우는 시간은 합쳐서 20분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8분 채운다고 하면 12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뭐 해줘야 해요? 20에서 x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 통을 다 채워야 하니까 20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다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 8x, 여기 320, 빼기 16x, 여기 200. 이항해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0. 그래서 x라는 놈은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120인데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해주면 15. 그래서 15분 이하다. 그래서 최대 시간은 15분이 되겠네요. 3번. 40번 문제 보시면 처음에 뭐 물릴 3리터를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사용한 후에도 뭐 1리터 이상의 물이 남았다. 마지막에 물어보고 있는 건 처음 물병 속에 있는 물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x라고 두셔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물을 3리터 사용하고 있으니까 x 빼기 3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에 여기에 기준으로 3분의 2만큼 사용을 했대요. 3분의 2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해요? 남은 양은 3분의 1만큼 남아 있어야 정상이겠죠. 3분의 2만큼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원래 남아있던 3분 x 빼기 3에서 남은 양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써주시고. 그래서 이게 1리터 이상이라는 거죠. 크기 비교하실 때. 그래서 3을 곱해주시면 x 빼기 3이 3보다 크다. 그래서 x가 6보다 크다. 그래서 처음에 못해도 6리터 이상 있었다. 이렇게 되겠네요.